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투자를 즐겁게 해드릴 주식오락관 진행의 박수연입니다. 쉽지 않은 시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큰 산들을 넘어가면서 이번 주에는 조금은 안정감을 기대했었는데요. 치고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 힘은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도 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는 있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현저하게 하락하는 종목이 1,900개를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시장도 느낌 아니까 우리가 우려감을 조금이나마 덜어갈 수 있는 전략들을 하나씩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긴축 우려입니다. 견조한 경제 지표 그리고 치솟는 국제 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오늘 정유주들은 강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파월 의장이 경제 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제 기준금리 인상도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입니다. 환율도 상승하면서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미국의 경계가 조금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이겨내는 이런 하루하루를 이겨내면서 보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를 중꺾마라고 하는데요.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요. 지금 꺾이지 않는 로봇, 이 중꺾로가 대세입니다.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 보핏을 선보일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감속기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언제까지 로봇주들의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웬만한 이 로봇주들은 내가 잡기에는 이미 멀리 간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 내 옆에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로봇 섹터에서 하나 가져왔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로봇과 결합해서 봐야 되는 섹터죠. 바로 AI입니다. 오늘 그 이유가 한 번 다시 더 입증이 됐는데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X를 전면 도입할 걸로 보입니다. 반도체 개발과 생산이 업무 전반에 있어서 생산성을 높이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뉴로클라우드4 하이퍼클로바 X의 1호 고객으로 삼성전자가 되면서 다음 고객은 누군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이버는요. 시장이 밀리는 가운데서도 1%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요즘 이 로봇과 AI 속에서도 삼성 이 두 글자가 붙으면 무섭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필살기 종목에 바로 이 안에서 삼성을 품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 이러한 키워드들 누가 풀어드릴 거냐? 바로 아더 김경주 멘토님이십니다. 코스모 신소재 제일 상단에 위치해 있죠. 무려 165%의 수익을 담아주신 레전드 종목이었고요. 이후로도 LNF, 성우하이텍, CIS까지 두 자릿대 수익률을 뽐내고 있습니다. 시총이 가볍지 않은 만큼 정말 안전한 종목들인데요. 그런 종목들로도 두 자릿대의 수익률 18%, 15% 거뜬하게 넘어내는 수익 가져가고 계시고요. 모두 필살기 종목 그리고 생방송 관심주였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종목도 꼭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노란떡 공략주도 있습니다. 괜히 수익의 달인이다라고 불리는 게 아니신데요. 금양 같은 경우는요. 몇 거래일 만에 32%를 챙겨주셨고요. 이번 주에 보시면 새 종목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9월 5일에 뷰노 진입하셔서 같은 날 매도하셨는데요. 1차 매도만 했을 뿐입니다. 아직 여유 있게 수익 더 챙길 종목으로 또 하나 더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선 진입해 주셔서 15% 수익 1차로 담아주셨고요. 솔토룩스, 알체라, 폴라리스 오피스, 지금 보니까 AI의 반란을 미리 캐치하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김경준 멘토님과 어디서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이라고 검색하시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어떤 공략집이 숨어 있을지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죠. 주식오락관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의 남자 아더 전문가입니다. 지난주 빅 이벤트가 끝이 나고 좀 지수의 상승을 기대했었는데요. 기대했던 것만큼 지수 상승은 보여지지를 않았습니다. 좀 답답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환율이 높고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국제유가까지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이 계속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앞으로도 어떻게 내 계좌를 지켜나가야 되는지 증시 체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밤이죠. 뉴욕 증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나스닥이 1.1% 하락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WTI 국제유가가 9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로 인해서 3대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에 경제 지표가 강력한 ISM 비제조업 PMI 지수가 예상치 52.5보다 훨씬 높은 54.5가 나왔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준에서는 긴축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시장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년물 국채금리는 5.02%,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4.28%가 됐습니다. 지난밤에 수잔 콜린스 보스턴 총재죠. 아직까지는 수요가 생산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인플레를 높게 견인하고 있다. 그래서 현 단계의 통화정책에서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제한적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표되는 데이터에 주시를 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긴축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고요. 이 이야기는 뭐냐? 그동안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과 그리고 여기에 윌러 이사가 이야기한 신중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아직까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인들의 매수세도 전혀 보이질 않고 있죠. 오히려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전일 코스피는 0.73% 하락을 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이제 하락, 음봉을 만들어냈고요. 그래도 2560선에서 마감을 해줬어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 0.38% 하락을 했습니다. 음봉 마감을 하면서 계속해서 지수가 조금 8월 말 올라오는 듯 했으나 9월 접어들면서 다시 좀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지속해서 지수가 좀 상승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그래도 지수가 눌리고 있는 와중에도 가는 놈들은 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해내야 되는데 과연 어떤 녀석들을 우리가 잘 골라서 내 계좌에 플러스 빨간불을 켜게 만드느냐. 남은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것들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체크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미증시 하락으로 시작부터 풀어가기가 어려웠던 하루였는데요. 금리 인상 우려감이 불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가는 테마들은 있고 요즘 가는 테마들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포트 수익률표를 보시면 멘토님께서 얼마나 그런 가는 테마를 잘 잡아주시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생방송 공략 중입니다. 김경준 멘토님의 효자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가 기준 탑10을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 코스모 신소재 165% 확인할 수 있고요. 성호 하이텍 35% 그리고 최근에 담아주신 코스맥스까지 평균 두 자릿대 수익률로 바라만 봐도 행복한 그런 공약주들입니다. 그리고 물론 상한가를 또 잡아내는 능력도 너무나도 탁월하신데요. 그런 종목들로 꾸려가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노란톡 공약주입니다. 워낙 빠르게 움직이는 탄력 좋은 종목들인데요. 이번 주에 뷰노를 당일 단타로 14% 그리고 넥스트칩,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선진입으로 16%가량 각각 담아주셨습니다. 공략해주셨던 종목들 보시면 다들 아시다시피 전문 멘토님께서 어떤
어떤 테마를 또 가져와 주셨을지 가늠이 가는데요. 김경준 멘토님, 네. 아더 김경준 멘토님 이렇게 부르니까 느낌이 좀 새로워요. 뭔가 한옥에 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약간 저도 약간 어색합니다.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니까 네. 제가 많이 김경준 멘토님이라고 불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로봇 테마를 첫 번째 테마로 가져와 주셨잖아요. 요즘 너무 잘 가기도 하고 계속해서 보이는 테마긴 한데 아직 좀 뭐랄까요, 실적이 찍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섹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로봇을 가져와 주신 이유가 뭘까요? 같은 섹터 안에서도 네. 실적이 아직까지 마이너스인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 녀석들은 뭐냐면 그만큼 그 기업에서 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익보다는 투자 부분이 더 많이 잡히니까 빨간불,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요. 의외로 또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기업의 이윤을 가져다 주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해서 안 가는 건 아니고요. 플러스라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로봇 섹터 안에서도 지금 이슈 그리고 테마와 엮여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을 고를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좀 꾸준히 갈 수 있는 종목을 고를 것이냐, 여기에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겠죠. 좋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가 또 달라질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포인트를 잡고 계실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가라고 했잖아요. 두들겨 보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수급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단타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방망이를 짧게 잡고 앞으로도 이 좀 실적에 기반해서 갈 수 있는 녀석들을 고른다라는 건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수익을 챙겨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김경준 멘토님께서 로봇 관련주들 어떻게 또 풀어가고 계신지 살펴보고 올게요. 네, 오늘 이슈와 함께 로봇 관련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쏙쏙들이 로봇 사업에 협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IPO 시장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정부가 로봇 육성 정책을 내놓았죠. 자, 올해 기업 공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IPO의 시장 최대로 손꼽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두산 로보틱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로봇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한화그룹도 다음 달에 협동 로봇 기업인 한화 로보틱스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정부까지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면서 얼마 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라고 하는 법을 개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4차 산업이 이제 우리 먹거리로 종목으로 항상 끊이지 않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로봇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이 잡히진 않지만 어쨌든 이 산업은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속해서 지켜봐야 될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최근 삼성전자에서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앞으로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내 웨어러블 로봇 보핏이라고 하는 것도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 보핏 때문에, 웨어러블 로봇 때문에 감속기가 오늘 좀 강한 모습들을 보였죠. 감속기 관련주들이. 자, 삼성전자의 글로벌 투자 자회사인 삼성넥스트가 최근 이스라엘의 로봇 스타트업인 인투이션 로보틱스에 추가 자금을 집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로봇 쪽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는 포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봇 관련주 중에 제가 특징주로 가져온 게 바로 아진 엑스텍입니다. 자, 아진 엑스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자, 오랜만에 거래량도 빵 터져주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결국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좀 이 종목은 잘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지만 전일 시가총액이
지금 915억밖에 안 돼요. 자, 1,000억 원 미만의 아주 소형주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하니까 잘못하면 위에 꼬리를 잡아버리는 그러한 일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변동성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더군다나 지금 테마로 묶이면서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에 따라서 이러한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에 진입을 하시려면 좀 신중하게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라든가 실적 등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늘 가지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자, 외인과 기관의 기관 여기 잘려버렸는데, 자,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늘 항상 체크를 하면서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지, 외인이 이 종목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통해서 이 기업이 앞으로의 성장 발전성이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2020년에는 매출액이 227억, 그리고 2021년에는 417억으로 점핑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2배 이상 늘었죠. 자, 근데 영업이익을 보면 7억, 그 다음 해에 21년에는 52억이었습니다. 자, 전년도로 가볼게요. 2022년도. 자, 357억으로 오히려 매출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어요? 21억으로 절반 이상 낮아졌죠. 자, 그리고 현재 이렇게 2분기에는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이하에다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은 잘못하면 그날 당일에도 상한가를 찍었다가도 이 꼬리를 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앞으로 그 주가를 잘 지켜내면서 상승 추세를 타는지 보시면서 진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휴림 로봇입니다. 자, 휴림 로봇 한때 이제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지금 추세를 보시면 어때요? 하방 추세죠. 자, 하방 추세에다가 여기 외인과 기관의 수급을 보시면 기관의 수급은 거의 비어 있어요. 외인들은 차익 실현 매물을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매물들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거기에 매출액은 어때요? 늘어나긴 했지만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휴림 로봇이 이 투자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이 영업이익의 금액은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좀 우리가 여기에서 집중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여기 보시면 환이라고 써져 있어요. 뭐예요?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게 걸린 지가 몇 달이 됐는데 풀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내부 회계관리제도 비적정 등 이런 이유로 인해서 투자에 대한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지금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는 있지만 윗꼬리를 달 수 있기 때문에 진입할 때는 주의를 하셔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다음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서 좀 보시겠다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이 몇 개 안 되죠. 2차 전지 중에서도 가는 놈만 가고 있고요. 그다음 제약, 바이오 몇 가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AI, 로봇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로봇 관련주 중에 좀 제가 한 섹터를 이 섹터 안에서 한 종목을 좀 본다면 저는 이 종목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 시가총액은 2,700억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3,000억이 조금 안 되는데, 자, 주가를 좀 보면요, 하방 추세를 탄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좀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상승하려고 추세를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여기 선을 하나 그어왔습니다. 여기 지금 전고점이죠. 전고점을 쭉 연결해서 보니까 전전고점 그리고 전고점까지. 자, 이 저항대를 넘어서게 되면 이 추세선도 정방향으로 올라서면서 좀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녀석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가져왔고요. 자,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 전전년도부터 전년도까지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57억에서 148억, 그리고
206억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안전하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시려면 이렇게 주가가 빠지더라도 크게 빠지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추매를 통해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아신다 하더라도 제가 내일 당장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략하는 방법이라든가 어떻게 공략을 할지 궁금하신 분은 지금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서 내일부터 저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삼전의 보핏 이슈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투입 등 정말 대기업들의 아낌없는 투자에 대해서 이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로봇주는 다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었습니다. 특징주였던 아진에스텍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고 시가총액도 1,000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유의하자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휴림 로봇은 외국인이 지금 차익 실현 중이고 기관의 매물은 또 비어있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고요. 무엇보다 지금 투자주의 환기 종목입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느냐? 바로 관심 종목에 답이 있습니다. 멘토님께서 가져와 주시는 관심 종목도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상방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좀 전에 짚어드렸던 특징주와는 다르게 매출액이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로봇주 안에서도 매출액 부분이 큰 차이가 나는 종목들이 있고 그 안에서도 매출액 좋은 안정적인 종목을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이 부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멘토님 혹시 네. 이 매출액은 좀 좋은데 수급은 어때요? 수급도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 강한 수급은 아니지만 네.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캔들의 모습을 보시면 네. 차츰차츰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인이나 기관에서 네. 수급이 붙기 시작을 하면 또 거기에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그런 녀석이다 저는 좀 판단을 했고 아직까지 큰 수급은 없지만 수급은 그날그날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만 이슈라도 붙어준다면 확실하게 좀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슈가 언제 나올 것이냐 그 부분은 우리 김경준 멘토님과 이 종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5글자의 종목인데요. 혼자서 알아가시기는 힘드시니까요.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생방송 관심주의 탄력들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꼭 놓치셔는 안 됩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그 생방송 관심주였죠. 165%의 수익을 기록해준 관심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2%입니다. 그리고 CIS도 15%, 코스맥스까지 8% 넘는 수익들을 가져다주는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나는 필살기 종목만 챙길 거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생방송 공략주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관심 섹터를 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경준 멘토님. 네. 아이고. 네. 아더 김경준 멘토님. 네. 우리 다음 관심 섹터도 어느 정도 이 우진 시장에서 매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AI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AI 오늘은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은 삼성전자에서 네이버의 클로버 하이퍼 클로버 이름 X를 너무 어려워요. 도입한다라고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이 AI는 앞으로도 좀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라 네. 글로벌 시장에서도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시장을 좀 주도해가는 섹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AI가 연초에 이제 연초부터 중순까지 좀 맞아요. 반짝했다가 네.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많이 눌려가지고. 네,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슈가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 섹터 중에 하나가 AI예요. 근데 이 AI가 그냥 챗봇 관련해서만 나온 게 아니라 네. 의료 관련해서 또 연관이 되면서까지 교육.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특징주 이슈로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연관될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 시간에 AI를 빠르게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I 한번 풀어볼까요? 네,
AI.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에서 이 네이버에 하이퍼클로버 X를 도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거기에 또 이제 솔트룩스가 루시아 GPT를 공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반도체 개발과 생산 등 업무 전반의 생산성을 높일 예정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네이버 클라우드의 기업용 AI 서비스인 뉴로 클라우드 포 하이퍼클로버 X를 사용하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반도체 개발 부분 직원들에게 이미 하이퍼클로버 X의 12월 사내 출시를 공지한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솔트룩스는 거대 언어 모델인 루시아 GPT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자, 루시아 GPT는 앞으로 챗 GPT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이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을 없애면서 경쟁력을 높인 것이 장점으로 손꼽히고 있어요. 거기에 솔트룩스 대표가 한마디를 더 덧붙였죠. 루시아는 챗 GPT의 대항마가 될 것이다. 금융, 법률, 의료 등 전문 분야의 대규모 맞춤형 언어 모델은 물론이고 기업의 민감한 내부 데이터 그리고 정보를 외부 노출 없이 학습시키는 독자적인 챗 GPT로 구축 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다 라고 야심차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 여기 지금 보시면 민감한 내부 데이터와 정보를 외부에 노출 없이라는 걸 좀 우리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만큼 앞으로 이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기업의 기밀이나 이런 것들이 금방 새버리면 그 기업은 그만큼의 값어치를 놓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솔트룩스 대표가 이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이거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오늘 솔트룩스는 좀 저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외인들은 차액 실현을 했고요. 기관이 좀 수급이 들어오긴 했는데, 자, 지금 차트를 보면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전거래일에 강한 상승세 나왔고, 그 전날 갭을 띄운 상태에서 음봉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좀 아침에 이슈와 함께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가 눌리면서 함께 윗꼬리를 달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좀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준다면 한 번쯤은 따라 붙을만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눌림목이 나올 때 그 눌림목을 지켜보셨다가 진입을 해야 좀 더 좋은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보시면 매출액 상승을 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지금 마이너스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접근을 하실 때는 단타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다. 물론 솔트룩스 저희도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종목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수익 실현을 했냐면 여기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만큼 수익을 실현하고 나온 종목이에요. 그 다음날도 강한 상승세가 나왔지만 어떻게 됐어요? 금방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상승 이후에 주가 조정이 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걸 좀 한 번 더 유의해 주시고 이렇게 상승세 나왔다가 조정이 나올 때 진입을 하시면 좀 더 많은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이렌시스입니다. 자, 이렌시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에요. 자, 최근 들어서 윗꼬리 그리고 전일에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강한 상승세와 함께 단번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자, 이 녀석도 보면요.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910억밖에 되지 않아요. 1,00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윗꼬리를 이렇게 많이 달아놓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좀 들어갈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건 두말할 나위 없고요. 이 이렌시스가 오늘 강한 상승세로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삼성 웨어러블 로봇 보핏에 감속기 공급을 했던 이력이 지속되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기 때문이고요. 자, 이렇게 테마로 엮이는 종목들은 항상 수급에 움직이는 거 주의하시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외인들 오늘 수급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매출액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2021년에 69억이었다가 전년도에 조금 줄긴 했지만 자,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이너스만 나오는 빨간불만 켜는 종목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렌시스 좀 보셔도 괜찮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1,00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짧게 치고 방망이 짧게 잡고 치고 나오셔야 된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세 번째 특징주 한글과 컴퓨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은 3,400억이 넘는 녀석이에요. 그래도 좀 시가가 좀 어느 정도 있는 녀석이죠. 소형주 중에서도. 자, 이 녀석은 네이버 클라우드와 하이퍼클로바 X 기반으로 서비스 개발 관련 MOU를 체결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AI 관련해서 뭐 이야기도 나오고 뭐 이럴 때마다 윗꼬리를 쭉쭉 달아준 모습들이 나오는데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최근에 들어서 이 장기 이평선 위쪽에 지금 주가가 안착을 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좀 주가가 계속해서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다면 좀 요거는 단타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놓고 이렇게 진입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외인들의 수급이 어떻게 됐어요? 빈틈없이 계속해서 연일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만큼 외인들의 스마트 머니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 수급에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매출액도 2020년에 4천억에서 2,400억으로 줄었다가 2,400억, 2,600억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도 우리가 한 번쯤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천천히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퍼클로버 X도 봐야 하고요. 루시아 GPT도 봐야 하고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솔트룩스는 주가가 내려왔을 때 공략해야 된다 해주셨는데요. 이미 김경준 멘토님께서는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저 첫 번째 계단에서 수익을 챙겨주셨던 종목이었습니다. 16% 넘는 이 17% 육박하는 수익을 미리 또 담아주셨고요. 이미 또 눌림목 공략에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너 김경준 멘토님께도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렌시스는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윗골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한컴 같은 경우는 시총은 이렌시스보다 많고 또 이평선의 안정적인 모습을 또 보여주면서 장기적인 전략도 챙겨갈 수 있겠다. 이 관심 종목 두 번째로 또 포트에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살기 종목이 어떤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멘토님. 네. 그 오늘 필살기 목이 메이셨던 거 제가 급하게 불렀나요? 아니요. 김경준 멘토님. 네. 네. 목이 메이셨던 것 같은데 필살기 종목은 어떤 종목이에요? 어느 루시아 GPT도 있고 그리고 하이퍼클로버 X도 있고 로봇도 있고 어디에 붙어 있는 종목일지. 제가 첫 번째 특징주 이슈를 이야기할 때는 네. 관심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네. 근데 두 번째에는 제가 관심 종목 이야기를 안 맞아요, 하고 맞아요. 특징주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그래서 오늘 필살기는 그 섹터 안에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네, 저희 방송을 집중해서 보셨던 분들은 AI다라는 거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AI 안에서 필살기 종목 들어볼까요? 네. 자, 필살기 체크 포인트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관심 종목보다는 필살기 종목으로 이 종목을 가져가면 어떨까 해서 오늘의 필살기로 픽을 해온 종목이고요. 자, 이 이야기는 아까 좀 전에 드렸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통과를 하고요. 자,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땡땡입니다. 땡땡. 자, 두 글자로 된 종목이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알아요. 자, 근데 그래도 한 번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기업은 AI 기반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입니다. 자, AI, 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 기업이고요. 자, 그 기업들을 둘러싼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자, 주요 사업이요. 기업용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AI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자, 무엇보다도 여기서 좀 우리가 한 번 더 집중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난 5월에 삼성 SDS가 이 기업을 자회사로 편입을 했어요. 즉, 최대 주주가 어디다? 삼성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약 38%가 넘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는데, 자, 그만큼 이쪽에서 좀 눈여겨보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삼성 SDS 온라인 솔루션즈와 글로벌 시장을 위한 통합 공급망 관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어요. 자, 공급망 관리는 우리가 SCM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공급망 계획, 구매 공급망 관리, 그리고 물류 실행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각 시장에서요, 온라인 솔루션즈, 그리고 제가 오늘 필살기로 가져온 땡땡, 그 다음에 삼성 SDS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SCM 업계에서 이 공급망 계획, 구매 공급망 관리, 물류 실행, 이 세 가지 영역을 모두 커버하는 플랫폼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보적인 포지션이다라는 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국내 시장의 약 50배인 25조 원의 SCM 시장에서 온라인 솔루션즈, 그 다음 삼성 SDS, 해외 고객사를 바탕으로 해서 침투율이 빨라질 것을 우리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은 종목이고요. 자,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트 보시면 겁나게 올랐죠? 겁나게 올랐는데 어때요? 차트 또 비슷하게 또 살짝 주가 조정 받고 나서 V자 반등이 시작이 됐어요. 자, 아직까지 장기 이평선들이 우상향으로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는 이 종목을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을 때 윗꼬리를 달고는 있지만 적정한 주가에서 진입을 하게 된다면 또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률을 챙겨가실 수 있는 좋은 효자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시가총액이요, 1조 원이에요. 1조 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급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실 이 녀석 제가 한번 진입을 했던 녀석이에요. 근데 제가 진입을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을 오랜 시간 받았어요. 왜 그러냐? 여기 보여드렸죠? 1조 원에 달하다 보니까 엉덩이가 무거운 녀석이었어. 근데 이걸 제가 요즘 AI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 녀석은 왜 안 가지? 그래가지고 본절 부근에서 손실은 아닙니다. 수익 부근에서 크지 않은 수익으로 나왔더니만 이제서 또 올라가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녀석을 필살기로 공략을 해보겠다 하고 들고 나온 녀석이니까요. 한번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수급은 어떠냐? 수급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외인들의 수급도 들어오고는 있지만 중간중간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어제 오늘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아까 보셨죠? 윗꼬리 달아놓은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찬스에 우리가 함께 편입을 하게 된다라면 이 종목으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매출액도 보시면 2020년도에 448억에서 470억, 그 다음 2022년에는 586억, 전년도죠. 자, 올해 컨센서스가 이미 나왔습니다. 2023년 12월 말에는 700억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컨센서스가 나와 있고요. 자, 영업이익도 20년도에 65억, 그 다음에 67억, 65억 꾸준했죠. 고만고만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해요? 91억 컨센서스가 지금 발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어떻게 3분기, 4분기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종목들 궁금하신 분,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내일 당장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루 이틀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혼자서 이러한 종목들 공략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노란톡방에서 제가 드리는 신호 받아가면서 편안하게 어디까지 보면 되는지, 어느 정도 수익 챙겨가면 되는지 지금 저희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AI 기반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5월에 삼성 SDS 자회사로 편입된 회사입니다. 삼성 SDS 해외 고객사를 바탕으로 성장성은 더욱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봐주셨는데요. 이 삼전의 투자로 급격하게 오르고 나서 지금은 살짝 하락한 시점이고 심플하게 두 글자고 일준화되는 종목입니다. 다시 잡으러 왔다라고 선포해주신 종목인데요. 멘토님, 네. 다시 잡으러 왔다라고 해주신 만큼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다르실 것 같은데요. 요 종목이 독보적인 플랫폼을 가졌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삼성 이 SDS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이 두 가지 이슈 중에서 뭐가 더 크게 붙어 있어요? 일단은 최대 주주가 네. 우리나라의 최대 기업이라는 거 네. 이것도 좀 중요하지만 업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거, 요것도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종목 제가 좋게 봤던 종목인데 네. 엉덩이 무거운 거 생각을 못 하고 네. 제가 추매를 안 했어요. 아, 추매를 안 하고 네네. 이거 잘못했나라고 좀 살짝 고민을 했었던 녀석인데 네. 하필이면 진입가 딱 오고 나서 갑자기 튀어버리는데 오, 좀 사실은 좀 안타까웠던 녀석이에요. 제가 어지간하면 종목이 빠져도 추매는 안 하는데 진입가 오면 네. 좀 오기로라도 버티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어. 근데 제가 좀 약간의 판단 미스가 있으면서 이 종목으로 한 번 더 수익을 꼭 좀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챙겨드려야겠다. 근데 이게 또 자리도 나쁘지 않아요. 오. 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으로 한 번 더 방송에서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수익을 멘토님께서 말 잡으셨던 것처럼 다른 분들도 혹시나 뭐 어깨, 뭐 머리에서 잡았던 분들이 매물을 막 던지지는 않을까요? 올랐을 때? 매물 던지면 네. 저는 평단을 낮출 거예요. 그런 있죠. 전략으로. 그럼요. 전략이 있죠. 좋습니다. 전략 없이 절대 공략하시면 안 돼요. 네, 좋습니다. 단순히 삼성전자 뭐 이렇게 붙어 있는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라 독보적인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두 글자의 종목이었습니다. 멘토님께서 이미 들어갔던 그런 종목이었고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이름 알고 있다 하시더라도 정확한 매수 시점 그리고 매도 시점은 노란톡방 안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50분까지 나갈 겁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가져다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상단에 뜰 건데요. 이 링크를 꼭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단돈 1원도 들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들어와 주시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멘토님과 함께 이렇게 풍성한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공략주를 먼저 살펴볼게요. 탑10만 뽑아봤는데요. 코스모 신소재가 165%의 수익을 또 자랑하고 있고요. LNF 필살기 종목이었습니다. 36% 넘는 수익이고 성우하이텍도 35%, 뭐 BH까지 지금 6% 넘는 수익들 이렇게 탄탄한 수익들을 가져다 주시는 분인데요. 노란톡 공략주는 최근 공략주들로만 해서 뽑아봤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공략해 주시는 것만큼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15%고요. 1차 매도로 17만 원 청산가 만들어 주셨고 뷰노도 1차 매도로 14% 수익을 챙겨다 주셨습니다. 이 말은 즉슨 1차 매도는 그 다음에 또 매도가 있다. 아직 수익을 더 키워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멘토님, 멘토님이 또 잘하시는 게 매도를 분할 매도를 그렇게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발골의 달인이다 이런 소문도 들리고 막 이랬었는데 요 종목들 뷰노랑 레인보우 로보틱스 1차 매도로 지금 진행해 주셨는데 2차 매도가 또 기다려지는 시점입니다. 언제쯤 만들 수 있을까요? 조금 두고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초에 이 수익을 좀 실현해 드렸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드리고 싶은 종목들이에요. 자, 리뷰를 그냥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수익률을 보시면 이렇게 좀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보여드렸던 것 중에
이 세 종목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넥스트칩, 뷰노,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9월 5일 날 1차 매도를 했는데요. 자, 이건 8월 9일 날 노란톡에서 들어간 종목이에요. 자, 좀 시간은 걸렸어요. 한 달 정도 걸렸는데, 자, 이 녀석도 보면은 로봇 관련주 중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죠. 자,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3조 3천억짜리예요. 엉덩이 무거운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 그냥 금방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어쨌든 주가가 좀 빠졌어요. 20% 넘게 빠졌는데 제가 맥점을 잡고 기다리다가 보니까 추가 매수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단은 그대로인 상황이었는데, 자, 여기 보세요. 거의 상한가에 달하는 상승세가 한번 붙어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뭐 삼성이다, 뭐 네이버 클라우드다 막 계속 이야기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세 나왔죠. 자, 우리 진입가 돌파하면서 이날 상한가를 기록한 날인데, 이날 저희가 몇 프로 수익이었냐면 상승세 나오면서 2% 수익이었어요. 근데 이 종목 그냥 나오기 2% 먹고 나오기는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홀딩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종목 이제부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다렸죠. 자, 기다려서 얼마? 14만 7천 원에 들어간 종목을 17만 원까지 기다려서 몇 프로? 15.10%의 수익을 절반 챙겨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남은 물량 어떻게 됐어요? 홀딩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오늘 최대 30%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수익률이. 근데 어때요? 윗꼬리 달면서 지금 5%, 24% 정도 이렇게 수익률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남은 물량. 자, 저는 이렇게 남은 물량을 가지고도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해드리는 전략까지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런 전략 함께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노란톡에서 뷰노라고 하는 종목도 14.16% 챙겨 드렸습니다. 자, 여기 저희 노란톡방에 뭐 제가 종목 진입 준비하세요 하고 신호 드리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시장가 매수하세요. 그다음에 매수 체결가까지 올려드렸고, 거기에 이제 우리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체결가를 올려주신 모습까지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진입한 뷰노 천천히 두고 보겠습니다라고 제가 오전 10시 19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노란톡방에 계시는 시청자분 산토리니님께서요, 오전 10시 30분에 뷰노 VI 걸렸어요. 그러고 이렇게 캡처까지 해주셨어요. 제가 놓쳤는데 이걸 캡처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오후 12시 19분, 그러니까 진입하고 나서 2시간 조금 경과하고 나서, 자, 오전에 진입하신 분들, 뷰노 진입하신 분들 집중, 그리고 매도 준비하세요. 자, 하면서 제가 1차 분할 매도할 겁니다. 그리고 신호를 드렸어요. 언제? 12시 20분에. 그러니까 2시간 좀 넘었죠. 2시간 반.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수익률. 자, 이렇게 공식적으로 14.16% 챙겨 드렸습니다. 9월 5일 날 노란톡 들어에서 당일 1차 매도로 14% 수익 챙겨 드렸어요. 자, 이런 종목들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희 노란톡방에 오시면 저 이렇게 안정적으로 두 자리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멘토님께서 이번 주에 챙겨다 주신 종목이었는데요. 15%의 수익이죠. 딱 눌렸을 때 진입하셨기 때문에 이 15%를 기록하셨는데 남은 물량 더 있다라고 해주셨고요. 뷰노도 그렇습니다. 14%의 수익 분할 매도로 챙겨주셨고, 넥스트칩도 16%의 수익을 담아주셨는데요. 이렇게 반도체 그리고 로봇, AI 골고루 담아주신 분이 아더 멘토님이십니다. 꼭 함께 하셔서 다음 주에는 같은 또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오늘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